자, 신경계 봅시다. 중추신경계. 우리 몸은 크게 중추신경계랑 말초신경계로 나눠져요. 자, 중추신경계에서 제일 대표적인 부분이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바로 뇌입니다. 뇌. 그래서 뇌는 대뇌, 소뇌, 간뇌, 그 다음에는 뇌줄기라고 해서 이 뇌줄기가 손상을 입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뇌사가 되는 거예요. 뇌사. 대뇌가 손상을 입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식물인간이 되는 거고, 뇌줄기가 손상을 입게 되면은 바로 뇌사가 됩니다. 중간뇌, 뇌교, 연수가 합쳐져서 뇌줄기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생명활동을 관장하는 부분, 필수적인 생명활동을 관장하는 부분이 바로 저 뇌줄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네들은 기능별로 뭐가 되어 있어요? 분업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뇌는 추리, 기억, 상상 같은 고등정신 활동, 그리고 모든 감각기관의 중추예요. 모든 감각기관의 중추고, 그 다음에는 수위운동의 중추에 해당이 됩니다. 수위운동은 아까 선생님이 잠깐 설명했지만 뭐예요?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 즉 운동뉴런을, 그러니까 무슨 운동? 골격근 운동을 담당해주는 수위운동의 중추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간뇌는요, 윗부분에 시상하고 아랫부분에 시상하부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어디예요? 시상하부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시상하부라고 하는 부분은, 시상하부는 항상성 조절 중추예요. 항상성 조절 중추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뇌, 뇌교, 연수 이렇게 돼 있는데, 중간뇌는 안구운동, 홍채 크기 조절, 뇌교는 뇌와 소뇌 사이에, 대뇌와 소뇌 사이에 정보를 전달을 해주기도 하고요. 호흡 운동을 조절을 하는 것을 돕습니다. 연수가 메인으로 심장박동, 호흡 및 소화관 운동 조절을 해주기도 하지만 뇌교도 호흡 운동의 일부를 조절해줘요. 소뇌는 수위 운동 조절하고요. 몸의 평형감각기 중추예요. 그러니까 전정기관하고 반고리관. 전정기관하고 반골관의 중추가 바로 소뇌입니다. 자, 대뇌. 대뇌에서는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일단은 대뇌 같은 경우에는 바깥 겉부분이 뭐예요? 겉부분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 신경세포체로 되어 있는 회색질이다. 겉질은 신경세포체로 모여있는 회색질이고, 속질은 백색질이에요. 대뇌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대뇌는 뭘로 되어 있어요? 좌뇌하고 우뇌로 이렇게 좌우 반구 두 개로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가운데 연결시켜주는 뇌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좌우 뇌신경이 어디에서 교차가 일어나냐면은 연수에서 이렇게 교차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이렇게 감각형, 연합형, 운동형 이렇게 크게 기능별로 영역화되어 있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소뇌에서는 소뇌도 좌우 두 개의 반구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뇌의 평형감각기관, 전정기관하고 반고리관의 중추다. 그 다음에 간뇌에서는 중요한 게 시상하부인데, 이 시상하부가 자율신경계하고 뇌분비계의 조절 중추예요. 그러니까 이 시상하부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교감신경이 하나가 연결이 됩니다. 어디로? 부신, 속질로 나오는 교감신경이 간뇌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어디로 연결돼요? 부신, 속질에 연결된 교감신경은 간뇌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혈당량, 체온, 혈장, 삼투압 같은 항상성 조절에 관여하는 게 바로 시상하부입니다.
하부에 해당이 되고, 시상하부 아래는 뭐가 있어요? 뇌하수체가 있어서 대부분의 호르몬을 생성 및 분비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뇌는 소뇌랑 같이 평형감각을 조절을 해주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안곤동하고 홍채 크기도 조절을 해주지만 동공반사의 조절 중추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반사 중에 동공반사 중추가 어디다? 바로 중간뇌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뇌교는 아까도 얘기했죠. 연수와 함께 호흡운동 조절해주고, 연수는 뇌와 척수를 연결하는 곳, 그 다음에 좌우 뇌신경의 교차, 그 다음에는 심장박동, 호흡, 소화운동, 소화액 분비 등의 중추기도 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기침, 재채기, 하품, 눈물 분비 같은 얘도 무조건 반사의 중추예요. 우리 몸의 무조건 반사 중추가 연수, 중간뇌, 이것도 무조건 반사 중추예요. 예, 중간뇌하고 연수하고 척수, 요 세 군데가 무조건 반사 중추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척수는 연수에서 이어져서 척추 속으로 쭉 뻗어 있고요. 우리 온몸에 퍼져 있는 말초신경계가 다 지나가는 곳이 바로 어디에 해당이 된다? 저 척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대뇌랑은 반대로요. 겉질이 백색질이고요. 속질이 회색질이에요. 그래서 이 속질에 뭐가 모여있다? 신경세포체가 모여있습니다. 척추 마디마다 좌우 한 쌍씩 총 몇 쌍의 신경이 빠져나와요? 31쌍의 신경이 나와요. 척수에서 뻗어나오는 척수신경은 31쌍이고요. 뇌에서 뻗어나오는 뇌신경은 12쌍이 뻗어나옵니다. 네, 그래서 31쌍이 나와서 온몸으로 퍼져 있는데, 척추가 이렇게 있으면 등 뒤에서 들어가는 신경이 있고요. 그러니까 배 쪽으로 나오는 신경이 있고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등 쪽으로 들어가는, 후근을 등 쪽으로 들어가는 신경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무슨 신경? 감각신경이 후근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전근, 앞으로 나오는 신경은 뭐예요? 배 쪽으로는 운동신경이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뇌와 말초신경 사이에 신경 신호를 전달한다. 즉, 무슨 역할을 주냐면은, 이 자극이, 봐봐요. 여기 얼굴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목, 경추예요. 목 아래에서 오는 모든 자극은 다 어디를 지나요? 척수를 지나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더듬해서 참는다. 그러면은, 아니면은 내가 발가락이 어디 찧었어. 그러면 그 통증은 다, 모든 감각은 다 어디로? 그러니까 목 아래서 오는 모든 감각은 다 척수를 지나서 뇌로 와요. 그래서 뇌의 명령을 받아서 척수를 지나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듬해서 리모컨을 찾아야지 라고 하면은 이 손가락 감각이 뇌로 와서 그럼 잡았으면 들어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이렇게 들게 되는 건 다 척수를 지나서 와요. 근데 얼굴에도 감각기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시각, 후각, 미각, 청각, 얼굴에 있는 피부 감각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어떻게 돼요? 그냥 바로 척수 안 거치고 그냥 들어와요. 그러니까 목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목 위는 전부 다 그냥 척수 안 거치고 그냥 바로 뇌로 들어와서 바로 나가고, 목 아래서 오는 모든 감각은 다 어디를 지난다? 척수를 통해서 들어왔다가 척수를 통해서 다 나가게 돼 있어요. 전부 다. 그리고 배변 반사, 배뇨 반사, 이거는 아이들만 있어요. 100일 미만. 성인은 없어요. 어떤 특정 부분을 자극을 해서 똥이 나오면 큰일이잖아요. 어른을 푹 부직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는 무릎 반사 아시죠? 그죠? 여기 폭 때는 폭 이렇게 올라오는 거. 의사 선생님들 여기 삼각형 고무망치 맨날 들고 다니잖아요. 때리는 걸 잘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회피 반사. 회피 반사는 뭐냐면, 공이 날라와. 그럼 어떻게 해요? 눈앞으로 뭐가 날라와. 그럼 어떻게 해요? 눈을 감죠. 나도 모르게 눈을 감죠. 아니면 뜨거운 물체 잡으면 떼고.
그다음에 뭔가를 밟으면 뾰족한 거 밟으면 공중부양을 하고 네 이런 것들 뭔가 위험을 피하는 반사가 회피 반사에 해당이 돼요. 네 이런 무조건 반사의 중추예요. 그러니까 지금 총 무조건 반사가 몇 가지 있는 거예요? 3가지 있는 거예요. 그죠? 중추가 어디? 중간내, 연수, 척수 요 3군데가 바로 무조건 반사의 중추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의식적인 반응과 무조건 반사의 경로를 보면 의식적인 반응은 누가 중추예요? 대뇌가 중추예요.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뇌의 판단과 명령에 따라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날아오는 공을 보고 야구공으로 치려면 결국에는 자극이 대뇌를 지나 대뇌의 판단을 거쳐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고 치는 거잖아요. 보고 명령을 내릴 때까지는 척수를 안 지나는데 치려면은 어디에 돼요? 목 아래로 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척수를 지나겠죠. 근데 무조건 반사는 의지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외부 위험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반응이 대부분이긴 하고요. 자극이 대뇌로 전달되기 전에 일어나지 여러분들 안 전달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뜨거운 냄비를 잡았어. 그러면은 떼고 뜨거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워 전에 먼저 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뜨거운 감각이 안 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판단 전에 먼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위협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무조건 반사는 자율신경계가 관여하는 게 아니에요. 자율신경계가 관여하는 게 아니라 골격근이 관여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뜨거운 냄비에 손을 닿았을 때 무의식적으로 손을 뗀다. 무릎뼈 아래로 치면은 다리가 올라간다. 이거는 자율신경계가 아니잖아요. 자율신경계는 내가 어디 없다? 골격근에 없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알겠어? 자, 그래서 척수에서 바로 반응이 일어나서 자극을 받아서 반응을 하긴 하지만 그 감각이 어디까지 가기는 간다? 대뇌까지 간다. 대신에 대뇌의 판단을 받는 게 아니라 중추의 판단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동공반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저렇게 회피반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코로 먼지가 들어왔었을 때 재채기가 일어나고 하는 거는 먼저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뇌로 자극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대뇌로 자극이 안 가는 건 아니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자율신경계가 관여를 하는 게 아니다. 중추신경계 중에서 대뇌가 아닌 부분이 무조건 반사의 중추에 해당이 되는 거다. 알겠죠? 저거 헷갈리면 안 돼요. 자, 말초신경계 보자. 자, 말초신경계는 중추신경에 연결돼서 온 몸에 퍼져 있는 신경계가 바로 말초신경계인데, 뇌에 연결되어 있는 12쌍의 뇌신경이랑 아까 잠깐 언급했던 31쌍의 척수신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뇌신경은 뇌하고 달라요. 뇌에 연결되어 있는 감각, 운동신경을 합쳐서 31쌍, 그 다음에 척수에 연결되어 있는 감각, 운동신경 합쳐서 12쌍, 31쌍이에요. 그래서 감각기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중추신경계로 전달하는 구심성 신경, 감각신경하고 중추신경계 반응을 반응 명령을 반응기로 전달하는 원심성 신경.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는 원심성은 체성 운동신경. 그 다음에는 하나 더 자율신경.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심성 감각과 원심성 체성신경계의 운동신경과 자율신경계로 나눠지게 되어 있고, 자율신경은 다시 교감, 부교감신경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차이가 있다면 요 체성 운동신경은 중추가 어디예요? 대뇌예요.
중추가 대뇌에 해당이 되는데 자율신경계는 중추가 어디냐면은 간뇌, 중간뇌, 연수, 척수가 중추예요. 자율신경계는 대뇌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성신경계는 운동신경으로 구성이 되고요. 골격근의 분포를 하여서 골격근의 반응을 조절해 줍니다. 그래서 아까도 방금 설명했지만 대뇌의 지배를 받게 되고요. 수익은 운동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중추에서 나와 반응기까지 자, 뭐 없이 중간에 시냅스가 없어요. 하나로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율신경계는요, 대뇌의 영향을 직접 받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우리가 자율신경계를 조절해 줄 수가 없고요. 중추가 간뇌, 중간뇌, 연수의 조절을 받아서 몸의 기능을 자동으로 조절해 줍니다. 물론 감각기관의 반응으로 수용으로 자극을 받아요. 그래서 대신에 판단하고 명령을 대뇌가 내리는 게 아니라 각각의 중추가 내리게 되는 거예요. 주로 어디에 존재해요? 내장기관이나 혈관이나 분비샘의 분포를 해서, 분비샘은 두 가지가 다 포함돼요. 내분비, 외분비. 그래서 소화, 순환, 호흡, 호르몬 분비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기능을 조절을 해줍니다. 중추에서 나와서 반응기에 이르기까지 자, 두 개의 뉴런이 신경절에서 시냅스를 이뤄요. 자율신경계는 반드시 시냅스를 하나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교감하고 부교감으로 되어 있고요. 각각 하나의 기관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동시에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각 기관들은 반대의 작용으로 하나의 현상을 조절해줘요. 무슨 작용? 기량작용을 한다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촉진, 억제 두 가지 원리가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자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는데요. 교감신경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모든 교감신경 다 어디에서 나와요? 척수에서 나와요. 모든 교감신경은 전부 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척수에서 나옵니다. 한 개만, 부신속질은 간뇌에서 나온 교감신경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신경절 이전 뉴런이 신경절 이후 뉴런보다 짧아요. 부교감신경은 중간뇌, 연수, 척수, 꼬리. 척수에도 있는데 척수 꼬리에 있어요. 척수 꼬리. 그러니까 척수에서는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 다 나옵니다. 신경절 이전 뉴런이 신경절 이후보다 길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구분해 주면 되냐면 봐봐요. 여기 시냅스가 둘 다 있잖아요. 그죠? 이 신경절이라고 그래요. 여기를 시냅스를. 그래서 앞에를 절전 뉴런이라고 하고 뒤를 절후 뉴런이라고 해요. 절전이 짧고 부교감은 절전이 길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외우면 쉬워요. 교감 두 글자, 부교감 세 글자. 그래서 교감은 앞에가 짧고 부교감은 앞에가 길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그리고 참고로 그림 보니까 어떻게 돼? 신경절 이전 뉴런은 무슨 뉴런이에요? 마리집. 신경절 이후 뉴런은 민마리집.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둘이 말단 분비 물질이 달라요. 교감신경은 뭐가 분비돼요? 노르 에피네프린 또는 노르 아드레날린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은 뭐가 분비됩니까? 아세틸 콜린이 분비가 됩니다. 그런데 둘 다 시냅스에서는 뭐가 분비돼요? 둘 다 똑같이 아세틸 콜린이 분비가 돼요. 교감신경이나 부교감신경이나 둘 다 아세틸 콜린이 분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자율신경계는 골격근에는 없고 교감신경은 몸을 긴장 상태로
부교감 신경은 그 긴장 상태를 다시 원 상태로 되돌리는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회복을 시켜주는 상태로. 자, 그래서 하나만 외우시면 됩니다. 뭐 교감 신경 같은 경우는 보통 공포 영화를 볼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 그러니까 운동할 때 또는 긴장 상태, 흥분 상태일 때는 교감 신경. 그다음에 다시 그거를 원 상태로 되돌릴 때는 부교감 신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개무서운 공포 영화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놀라니까 동공 확대, 기관지 확장, 심장박동 촉진, 소화관 운동, 소화 운동 억제, 방광은 이완돼요. 긴장하거나 무서우면 오줌이 마렵다라고 느끼잖아요. 그죠? 마려운 게 약간 이완됐다가 원상태로 돌아가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오줌이 마려우면 어떻게 하면 돼요? 뛰면 돼요. 절대 뛰면서는 오줌을 쌀 수 없어요. 뛰는 걸 멈추는 순간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마렵잖아요. 왜? 오줌 마려우면 어때? 동동동동 구르는 게 계속 뛰고 있으면 절대 안 나옵니다. 뛰는 걸 멈추는 순간 나와요. 그러니까 뛰면서 허리를 풀고 달려가야 돼요. 네. 근데 똥은 뛰어도 나옵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네. 너무 오줌이 마려울 때는 뛰어야 돼요. 뛰면은 안 나옵니다. 절대. 특히나 전력으로 달리면 절대 안 나와요. 근데 멈추면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급할 땐 네, 뛰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 이게 척수에서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둘 다 나와요. 그러니까 방광에 연결된 교감신경은 어디에 있다? 척수 꼬리에 있다. 부교감신경도 어디에 있다? 척수에 있다. 알겠죠? 방광에 연결된 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둘 다 어디에 존재한다? 척수에 둘 다 존재를 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21점짜리. 자, 1번. 뇌교. C와 함께 뇌 줄기를 구성을 하는 거는 연수 2죠. 그 다음에는 시상하고 시상합으로 구성이 되는 건 간내피. 3번은 연수 어디에요? 2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동공반사 중추 중간뇌니까, 그 다음에 C. 두 개 반구로 되어 있으면 몸의 평형 유지, 손에 D.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E. 자, 몇 번이에요? 5번이 틀렸죠. C, A, B가 아니라 B, A, C에 해당이 되죠. B가 감각신경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3번은 간은 말초신경계가 아니라 중추예요. 척수는. 기억은 감각뉴런이니까 구심성입니다. 후군을 구성을 하고, 니은은 구심성이 아니라 원심성이죠. 그 다음에 니은은 신경세포체는 가에 어디에 있습니까? 겉질이 아니라 속질이 회색질이죠. 따라서 속질에 있어야 되겠죠. 신경세포체는 항상 속질. 네, 아니요. 회색질이요. 회색질. 네. 그 다음에 4번은 손을 얼음에 넣니 차갑다고 느껴져 손을 뺐다. 그럼 어디를 가야 돼요? 나. 대뇌, 척수, 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나에서, 아 이거 감각신경이구나. B구나. B에서 척수를 지나야 되니까 다로 가야 되는 거고, 날아오는 공을 보고 손으로 잡을 때는 감각기를 지나서 나로 가야 되겠죠. A에서 나. 회피 반사는 바로 척수에서 바로 일어나는 무조건 반사니까 B에서 다로 가야 됩니다. 다음 5번. 자, 체성신, 여기서 기억은 어디에요? 말초신경계죠. 니은은 척수. 체성, 자율. 다음 6번은 니은하고 디귿이 맞죠. 그죠? 그 다음에 7번. 자, 앞에가 짧은 Y가 교감, 앞에가 긴 X가 부교감이에요. 자, 기억과 니은의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 기억은 부교감 말단이니까 아세틸콜린.
니은은 교감신경 말단이니까 노르에피네프린. 기억의 신경세포체는 부교감신경 말 어디에 있어요? 척수죠, 척수. 그죠? 자, 부교감신경이 흥분했을 때와 교감신경이 흥분했을 때 방광은 어떻게 되는가? 교감신경이 흥분했었을 때 Y가 흥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완. X가 흥분하면은 수축이죠. 그죠? 네, 이렇게 가게 됩니다. 됐습니까?